유대회 축제가 끝나면서 수면 아래 있던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 임대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부정 유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제대로 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탈당 옹호론과 배신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실종자 수색 후 복귀하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광주 시민들이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회 선수촌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원래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인이 따로 있는 건데 대회가 끝나면서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조짐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외국인들로 북적였던 선수촌에 정막이 흐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집에 가면서 선수촌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시설을 해체하고 입주민 편의시설 추가 공사를 마치면 내년 4월부터는 주민들 입주가 시작됩니다. 유대회 선수들이 식사를 하던 공간입니다. 이곳 식당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시설 등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수촌 아파트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를 두고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합은 아파트 공사가 유대회 전에 사실상 끝났는데도 입주는 내년에 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유대회를 위해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게 맞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설 선수촌으로 숙소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잘 수가 없죠. 사실상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고 갔던 것이죠. 시민의 돈을 주민들에게 주냐 안 주냐 이런 것인데 광주시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광주지법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과의 극심한 마찰 끝에 총회가 무산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서 팔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너무 늦습니다. 1년 전에 적발된 업자들이 지금도 농산물을 부정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농약을 친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붙여 팔았습니다. 참깨, 마늘, 양파, 배추 등 25가지가 이런 식으로 18억 원어치 유통됐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장흥에서 생산된 양파를 무안산 친환경 양파로 속여서 유통시키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자기 인증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당시 친환경 인증 도용 사건에 연루됐던 무안의 한 영농조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해 3월에서야 이 영농조합에 인증을 내준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4월부터 해당 농가들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도 하고 표시상 처분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죠. 사후 관리를. 또 검찰은 당시 적발된 농산물 부정 유통업자들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농민들은 문제의 업자들이 최근까지도 매주 15톤 이상의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 등지의 중간 판매 업체에 넘기고 있어 양심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친환경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유통시킨 사람들은 해볼 수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도용해서 쓰니까요. 근데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또 검찰은 당시 적발된 농산물 부정 유통업자들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농민들은 문제의 업자들이 최근까지도 매주 15톤 이상의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 등지의 중간 판매 업체에 넘기고 있어 양심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못한 농민들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습니다. 농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뒷북 행정 속에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을 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신당 참여를 위해서 탈당도 불사하겠다면서 동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인생 2모작 3모작을 위해서 탈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박 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던 작년 7월,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돌아가던 헬기가 광주 수안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를 피해 추락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관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헬기 추락이라 하니까 뭔가 되게 좀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1년. 순직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학생과 주민들이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노란색 쪽지와 하얀 국화에 감사와 애도의 뜻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본인들이 희생할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힘을 썼던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헬기 추락사고 추모식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슬픔과 고마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 영령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희생정신은 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아침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검게 그을려 있고 주변엔 안전모와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조선소 내 120톤급 저인망 어선 건조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8시쯤. 이 사고로 배의 방향키를 고정하기 위해 용접을 하던 52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숨진 최 씨는 사고 현장에서 5m 정도 떨어진 선박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펑 쏘라 뭐가 하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만 거기서 이제 연기가 좀 나더라고. 경찰은 어젯밤 배 안에 있는 길이 3m 정도의 관로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배 안에 페인트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증기하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관계자들하고 그 사고 원인은 정확히 좀 조사 좀 해봐야 됩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여수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수리 도중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등 조선소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내 최대 난데림 자생지가 한여름에 푸른음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숲향기에 취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빽빽히 자라난 나무들. 떼약변 내리쬐는 한낮에도 울창한 숲속은 선선합니다. 꽃잎에 앉은 나비. 풀잎을 간지럽히는 잠자리도 여름을 쉬어가고 계곡물은 시원한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1년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국내 최대 난데림 자생지 완도 수목원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햇빛이 굉장히 좋은 날 숲에 오시면 더 훨씬 그 피톤치드가 많이 발산을 한대요.
맑디 맑은 숲 공기를 가슴에 한가득 담고 걷다 보면 어린 시절 입에 넣었던 이름 모를 나무 열매를 다시 만납니다. 그 수복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너무나 내가 안 봤던 나무들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나 좋네요. 꼬마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숲속 나라를 이리저리 누비고 고사리 손으로 딴 봉숭아 꽃잎을 빻아 손톱에 올려 봉숭아 물도 드렸습니다. 손에 봉숭아 물 들어서 좋아요. 완도 수목원의 숲 체험 관광과 교육은 1년 365일 예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북부 순환도로 한세봉 구간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 학생 등 500여 명은 인간띠기 행사를 갖고 북부 순환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라며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가 지난 2013년 한세봉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기로 약속해놓고 올해 갑자기 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북부 순환도로 공사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난카가 북상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낮 동안에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바깥에 10분만 서 있어도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를 정도입니다. 태풍 난카가 내륙을 비껴가면서 오늘 광주가 31.1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11호 태풍 난카는 내일 오후에는 동해상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호남 지방에서는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로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광주 전남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후부터 광주 전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기구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합니다. 전담 조직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예산 확보 등 문화전당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조직은 4개 과의 정원 50명의 인력으로 꾸려지며 일단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출범한 뒤 전당장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추후 선발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특집 다큐 용비의 5월 통신이 한국 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특집 다큐 용비의 5월 통신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 콩고인 용비토나 씨의 눈으로 5.18을 바라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되새긴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관점에서 간접 화법으로 5.18을 국제적으로 조명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